안녕하세요. 위시스 목공TV입니다. 장부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지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장부 제작 지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네, 오늘 알아볼 거는 리사의 대표적인 상품이죠. D4R이라는 상품이고, 이거는 아마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한번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정도로 인기가 많고 장부 맞춤에 정말 특화된 그런 지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캐나다 리사는 장부 맞춤 지그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저희 위시스 목공TV에서 여러 가지 장부 맞춤 지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D4R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소개를 영상을 계속 해드렸던 이제 그런 지그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또 비트는 어떤 걸 꼭 써야 되고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똑같은 장부 모양만 계속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지그였지만 이 D4R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장부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뭐 크고 넓고 아니면 많이 띄고 적게 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D4R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장부를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장부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장부지그 하실 때 뭐 도브테일 많이 하시죠. 네. 그 도브테일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의 도브테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브테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계 맞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뭐 박스 조인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집성할 때처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슬라이딩 도브테일이라 그래서 우리 도브테일로 이게 판을 파서 거기에다가 도브테일 모양으로 이렇게 판을 끼워내는 그런 것도 정말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지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네. 많은데 그거를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느냐, 그 쉽게가 이 D4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놨는데요. 이 D4R의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시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바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템플릿 부분, 이 템플릿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집진할 수 있는 이 집진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여기 집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도브테일 지그를 쓰기 위해서는 트리머라든지 라우터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트리머나 라우터는 그 우리 톱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잘 잡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런 지그고 이것까지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또 비트들입니다. 네. 비트는 샹크가 대부분 이제 8mm하고 12.7mm 2분의 1인치. 네,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8mm하고 2분의 1인치, 12.7mm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가이드 부싱. 이 가이드 부싱 같은 경우는 리사의 특허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싱으로 그 우리가 그 도브테일을 하든 사기 맞춤을 하든 할 때 그 틈새가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요 가이드 부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유저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랑 같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좀 편해요. 네. 대신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진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이 리사의 특허가 있는 가이드 부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원형이 아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부에 유격이 있을 때에 조절해서 장부를 딱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 부싱이 들어가 있고요. 루터나 트리머 쓰실 때 이 가이드 부싱을 장착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으실 경우에는 마키다나 보쉬, 루터 혹은 뭐 여러 가지 루터에 맞는 어댑터를 별도로 구매해서 장착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부 맞춤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캐나다 리사의 D4R. 여러 가지 장부 중에 오늘 어떤 장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D4R의 가장 주된 핵심 기능이죠. 도브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브테일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수문 주먹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관통 주먹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영상 한번 보시면 이 도브테일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직접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장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주먹장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게 본체고요. 본체에다가 지금 이렇게 목재를 붙여놨어요. 이 워커 배치 같은 곳에다가
이거를 딱 걸쳤을 때 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램핑 작업을 자, 이렇게 해서 이 D4R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시는 곳에다가 작업대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얘를 쉽게 이동해서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목재에다가 가공을 할 건데 이 목재에다가 우선 선을 좀 그려야 돼요. 15T짜리거든요. 그러면 15T니까 15mm 선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15mm 선을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템플릿을 이렇게 먼저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부재가 밀리지 않고 터지지 않도록 뒤쪽에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더 네. 두꺼워도 되고 얇아도 되고, 이런 가이드를 하나 놓아 두고요. 이 옆에 양쪽에 이런 노브가 있거든요. 노브를 풀러서 이 템플릿이 이 가이드에 딱 맞게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끔 놓고 다시 양쪽을 다 잠가 주시면 기본 세팅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목재 여기 15mm 선 그었던, 이게 15T이기 때문에 15mm 선을 그었던 목재를 밑에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실 때는 왼쪽에 이쪽에 스타퍼가 있습니다. 이 스타퍼에 딱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조여주시면 장착은 됐고요. 자, 그러면 이 템플릿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이 템플릿을 움직여서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장부의 사이즈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살짝 풀러서 우선 사이즈를 이 정도. 이 사이즈 정하실 때 이쪽에다가 뭐 지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는 그냥 이렇게. 이제 가이드 핑거를 이렇게 템플릿에서 조정을 하는 거는 지금 이쪽 부분은 숫장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로 먼저 사이즈를 먼저 정한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서 이제 앞장부부터 가공을 하고 그 다음 숫장부를 가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즈는 지금 요거는 보시면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네. 붙어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조금 제가 얘는 벌렸고 이건 좀 더 벌렸고 얘는 조금 줄고 뭐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 예, 맞춰서 제가 좀 조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거 하나는 양쪽 끝에 있는 요것만 요 끝에서 내가 얼만큼 뜰 건지를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 정도 그냥 띄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정도 그냥 눈대중으로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빼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곳, 일자로 생기고 끝에가 이렇게 생긴 곳은 우리 암장부고요. 이쪽은 이제 그 도브테일 비트로 가공을 할 곳이고, 뾰족하게 되어 있는 곳, 요거는 일자 비트로 가공을 할 곳이에요.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꽂은 다음에 옆에 눈금을 보시고 26이라고 써 있는 눈금이 있습니다. 그 눈금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조이면 기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떤 비트를 쓸 거냐? 12.7mm짜리 폭의 8도짜리 비트를 쓸 거고요. 도브테일 비트는. 그리고 일자 비트는 140-8이라고 되어 있는 7.9mm짜리. 그러니까 16분의 5인치입니다. 그래서 7.9mm짜리. 이게 동봉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비트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가이드 부싱은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가이드 부싱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샹크가 전부 8mm짜리거든요. 8mm짜리여서 저는 이번에는 트리머를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해볼 거고요. 이 트리머로 가공을 해볼 거고, 이 트리머로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어댑터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이 가이드 부싱이 맞지는 않고요. 꼭 전용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페스툴용, 그리고 마키다용, 보쉬용 이 세 가지만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그래서 꼭 본인이 가지고 계신 라우터나 트리머에 대해서 알고 이거를 구매를 하셔서 같이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도브테일 비트와 일자 비트 이렇게 두 가지로 가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네. 비트는 또 다른 비트를 또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있는 비트들 대부분 다 사용을 해서 도브테일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가이드 부싱을 처음 이거 맞추실 때는 여기 10번이 써 있는 곳이 내가 이렇게 가공을 이렇게 할 거잖아요. 이렇게 가공을 할 건데, 이 10번이 그 가공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맞춰 놓으시고 처음에 하시고요. 이걸 10번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제일 타이트합니다. 10번이. 제일 타이트하고, 대신에 우리가 타이트한 거는 만약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한 번 더 빼서 다시 재가공이 가능하거든요. 재가공을 가능하게 하려면 타이트한 것부터 조금씩 루즈하게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번에 놓고 가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를 이쪽에 꽂아 놨고요. 그럼 비트의 이제 깊이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깊이를 만들 때 아까 그려놨던 15mm 그쪽에 딱 맞게끔 다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나 트림을 이렇게 가까이 대시고요. 이렇게 선에 딱 맞춰서 조정을 하시게 되면 딱 요 사이즈로 여기 15mm, 15T이기 때문에 15mm고요. 20T면 20mm가 내려가겠죠.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세팅은 다 됐습니다. 그럼 부재의 두께에 따라서 미리 마킹을 해놓고 비트의 깊이는 그 선에 맞추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킹을 했고요. 부재의 두께만큼 마킹을 하는 거는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걸 이렇게 놓으시고 밑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도 마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가공할 거는 이 도브테일 비트로 암장부 가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집진을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둡니다. 설치하시고 요게 집진구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이제 요거는 가지고 계신 라우터나 트리머 사이즈에 맞게끔 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자, 페스툴 집진기를 사용을 해서 집진을 할 건데요. 집진하실 때는 이 페스툴 집진기 집진구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는 이 연결구를 활용을 해서 끼우시고 이쪽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바로 집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가공이 됐고요. 1차 가공이 된 거는 이렇게 빼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크기, 그리고 폭,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이즈로 우선 만들어 놓은 이렇게 암장부를 만들어 놨고요. 자, 이번에는 숫장부를 만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두께만큼 선을 그어놨던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꽂고, 자, 그럼 방금은 암장부를 다 땄기 때문에 이번에는 템플릿을 다시 뒤집어서 숫장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요 집진 할 수 있는 것은 잠깐 빼고요. 빼서 뒤집어서 다시 그대로. 네.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데, 장착을 하실 때 이번에는 12.7 양쪽에 12.7에 선이 맞춰지도록 조이고요. 네. 이렇게 조였으면 이번에는 비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일자 비트로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자 비트를 넣고요. 마찬가지로 일자 비트도 요 길이를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재 두께만큼 비트가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고요. 네. 조정이 되셨으면 다시 집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공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공은 다 됐고요. 그러면 이걸 풀러서 이렇게 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장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자, 이제 여기 암장부하고 숫장부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빡빡하네요.
자, 이렇게 도브테일 장부를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서 가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공하면서 뭐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특별하게 유의해야 될 점은 없는데 네. 그래도 유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요 가이드 핑거 부분, 요 부분은 요 사각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러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거를 풀을 때 너무 많이 풀르면 나중에 얘네들이 진동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부품이 또 작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풀지 마시고 한 바퀴 정도만 쭉 풀어서 이동하시고 조이실 때도 너무 세게 조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살짝 타이트하다 할 정도만 이렇게 조여 놓으시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이드 핑거 사이로 비트가 지금 들어갈 건데 이렇게 가공을 하면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들어간다던가 하면 뒤에가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시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끝까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하시면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도브테일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이렇게 캐나다 리사의 장부 맞춤용 지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부를 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관통 주먹장만 가공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장부를 가공하겠죠? 지금 오늘은 처음에 소개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장부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해봤고요. 요 도브테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걸 해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다른 도브테일에 대해서 저희가 가공하는 거라든가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캐나다 리사의 D4R 제품에 대한 자세한 스펙 확인 가능하시고요. 저희 위시스 목공TV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D4R의 장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